인디애나주 퍼듀 대학 룸메이트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한인 유학생 사 씨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유죄 판결 시 최대 65년형에 처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의 C 씨는 세입자의 집 냉동고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7%에 육박하면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 수준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사회보장연금이 내년부터 8.7% 인상됩니다. 월 평균 수령액이 현행보다 $150 정도 더 오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인디애나주 퍼듀 대학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유학생 사지민 씨가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됐습니다. 오늘 열린 심리에서 사 씨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죄 판결 시 최대 6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퍼듀대 룸메이트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한인 유학생 사지민 씨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사 씨의 범행이 의도적이었으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 씨는 심리에 참석했지만 어떤 변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리를 맡은 세라 와이어트 판사는 사 씨가 45년형에서 최대 65년형의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카고 총영사관 관계자는 체포된 사 씨를 만나 한국 국적자임을 확인했으며 현재 미 사법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퍼듀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들이 사 씨와 같은 국적이기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People are feeling like, it should be forgotten and that we should still keep it in mind. 그 한인 학생회에서 그날 사건 당일 시카고에 있는 미국 영사관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있는 경찰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특히나 이제 한인 학생들이나 또 이제 아시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또는 이제 다른 외국인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꼭 증거를 남겨서 경찰들한테. 한편 사 씨는 오는 12월 2일 인디애나주의 티페카누 법원에서 다음 심리가 열릴 예정이며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집주인이 렌트비를 내지 않는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를 하자 살해당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는 시체를 냉동고에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집주인인 69세 프란시스 워커의 시신 일부를 발견한 건 지난 11일 저녁 7시쯤. 집안에서 비명 소리가 난 후 종족을 감춘 집주인이 걱정돼 세입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지 하루 만에 워커는 처참히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워커가 운영하는 하숙집의 세입자 샌드라 콜라루의 방에 있는 냉동고에서 워커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They eventually discovered human remains in a freezer. 조사 결과 콜라루는 지난주 워커로부터 문자로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 같은 퇴거 압박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인은 살해 현장에 피가 묻은 증거물들을 비닐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견인 차량을 불러 이동한 후 인근 호수에 버리는 대범함까지 보였습니다. The tow truck driver actually gave us his location and explained that the person he was transporting had pulled a knife on him. So officers responded to that scene, placed that suspect into custody. 경찰은 범인의 집 냉동고에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 일부를 검시한 결과 워커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워커는 지역 봉사활동에 열성적이고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챙겼던 인물로 알려져 이웃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It's extremely unbelievable that someone would do something like that to her. 현재 경찰은 용의자인 콜라루를 1급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문가의 예상을 뛰어넘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름과 먹거리를 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4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다음 달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9월보다 8.2%, 지난달보다 0.4%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전망했던 8.1%와 0.3%를 모두 넘어선 수치입니다. 휘발유 값이 전달보다 4.9% 내려가는 등 에너지 가격 지수가 2.1% 하락했지만 식료품과 주거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체 물가 지수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큰 기름과 먹거리를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6.6%, 한 달 전보다 0.6% 올랐는데 1982년 8월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심각한 물가 오름세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다음 달 역시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 번에 3단계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 단행했지만 물가 오름세를 잡지 못하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비둘기파보다 시중 통화량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매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물가지수 해석은 달랐습니다. 지난 석 달 평균 물가 상승은 2%로 그 앞 석 달 평균 11%에서 내려갔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려는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면 물가는 더 오를 거라는 전략을 폈습니다. We have not raised the tax on anybody making less than $400,000 a year, one penny. Republican wins, inflation is going to get worse. 하지만 물가를 잡는 데 실패했다는 게 말이 아닌 수치로 증명되면서 중간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미국의 30년 평균 몰기지 금리가 7% 수준에 육박하면서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국영주택 담보대출 업체인 프레디맥은 이번 주 30년 만기 고정 몰기지 금리가 평균 6.9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몰기지 금리가 이처럼 급등한 것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1일 몰기지 금리를 추적하는 몰기지 뉴스데일리에 따르면 이미 30년물 금리는 7.05%로 7%를 넘어선 상태며 15년 평균 몰기지 금리도 6.09%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몰기지 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8%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받는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연금이 내년부터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사회보장국 SSA는 3분기 인플레이션을 토대로 생활물가 수준을 감안해 내년부터 사회보장연금을 8.7%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폭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현 1,681달러에서 1,827달러로 오를 예정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금 수령액이 크게 올랐지만 물가 인상폭이 그 이상으로 치솟았기 때문에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마켓에서의 모든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식료품점에서 과일과 채소, 수산물 등을 담는 봉지를 포함한 모든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시키고 땅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재활용 봉투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환경보호 취지인 점에서는 공감하면서도 비용 부담이 기존 비닐봉지보다 2~3배나 뛰어올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유저블 쓰고 있거든요. 안에 꽤 오래됐죠, 저희는. 근데 이제 뭐 애로사항이라 그러면은 뭐 그거 구할 때가 그렇게 쉬운 데가 쉽지가 않으니까
한정적이니까 좀 따져보자 그래갖고 따져봤더니 한 두세 배 가격 면에서 2배 정도. 한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식료품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SB 1046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 칼리지 코어를 론칭합니다. 칼리지 코어는 취업 자격이 안 되는 7만 5천여 명의 서류 미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립학교에서 진행되며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기후변화와 식량 자원 봉사 등 1년의 과정을 마치면 $10,0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칼리지 코어는 총 43개의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와 주립대학교에서 내년까지 3,200여 명의 학생을 받을 계획이며 2026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13,000명의 학생을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의 한 월마트에서 25명의 사람들이 패싸움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퍼거슨 경찰국은 지난 11일 웨스트 플로리센트에 위치한 월마트에서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였다면서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욕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고 소화기를 터뜨리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당일 싸움이 끝난 이후 현장에 도착해 체포한 사람은 없었지만 공개된 영상을 통해 일부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로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늘어난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주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불법 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4월 이후 캘리포니아에서만 400만 개 이상의 펜타닐 알약과 900파운드에 달하는 펜타닐 분말을 압수했고 관련 용의자 200명을 체포했다며 이는 미국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일종으로 헤로인보다 50배나 강력해 소량만 복용해도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 검찰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펜타닐 불법 거래 단속과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0년 기준 3,946명이 펜타닐을 복용한 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유엔 인권 이사국 선거에서 떨어진 것을 두고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유엔 대표부는 실망스러운 결과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비밀 투표로 진행됐는데 봉투를 수거해가는 흔치 않은 광경에 각국 외교관들은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고 한국 대표부 황준국 대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투표 결과 한국은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몫이 4자리였는데 5등에 그쳤습니다. 방글라데시가 1위를 차지했고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이 뒤를 이었습니다. The following 14 states have thus been elected member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for the 3-year term of the office beginning of 1st of January 2023. 유엔 대표부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원인 분석은커녕 관련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부실한 업무 보고부터 도마에 올랐습니다. 질문 안 나오면 답변 안 하고 질문 나오면 답변하고 국민 입장에서 우리 대표부는 올해 출마한 국제기구 선거 14건 중 모든 제외 공간을 투입한 선거가 10건으로 작년보다 2배 많아진 것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득표를 하려면 다른 나라들과 서로 밀어주기로 약속해야 하는데 경쟁국들에 비해 출마한 선거가 많아 충분한 표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전 준비가 엉성했다는 지적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그 기회를 계속 늘려가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외교의 방향이라고 아까 다 설명했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텐데 선거에 참여는 선거가 많아서 실패했다. 이게 이유가 됩니다. 황준국 대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되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소홀했다는 여당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자 외교가 약화됐다는 야당의 진단이 엇갈린 가운데 유엔 대표부는 앞으로 선거 출마 전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북한이 군용기 10여 대를 전술조치선 아래로 보내며 도발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북한의 심야 무력 시위가 시작된 건 어젯밤 10시 30분쯤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 적기 침투 시 즉각 대응을 위해 설정해 놓은 전술 조치선을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넘어선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군용기를 식별한 뒤 곧바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긴급 출격시키며 대응 기동에 나섰고 2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다 북 군용기들이 오늘 오전 0시 20분쯤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군용기를 동원해 대남 시위성 비행을 한 건 이달 들어서만 6일과 8일에 이어 세 번째. 지난 6일엔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12대를 동원했고 지난 8일엔 150대 남짓의 군용기를 동원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지만 전술 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쟁 위기도 단호히 억제하고 주도권을 완전히 쟁취할 수 있게 핵 전략 무력 운영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북한 군용기 10여 대의 공중 도발은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최근접 위협 비행으로 북한은 이 같은 무력 도발에 대해 지난달과 이달 각각 실시된 한미일 해상훈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북한은 위협 비행에 이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의 포사격에 대한 대응 군사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심야 무력 도발은 군용기 비행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협 비행을 마친 직후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린 겁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일본 교도통신도 오늘 오전 1시 47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 해안에서 약 370km 떨어진 지점.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미사일이 약 650km를 비행했고 최고고도 50km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3시간 뒤 북한은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의 포사격에 대한 대응 군사행동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아군 제5군단 전방 지역에서 남조선군이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면서 전선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남조선 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13번째입니다. 북한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의 일환으로 7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총 11발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이틀 전인 12일에도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을 향해 쏘는 등 무력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같은 발언을 이어가자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으로 앉혔다며 고발까지 예고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 조치됐지만 김문수 위원장은 이 주장을 다음 날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주의자라고 봐야죠. 신영복 선생의 그 사상 때문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렇게 등치시킬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논란이 커지면서 김 위원장의 과거 색깔론 발언도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김 위원장은 이 발언들도 나온 맥락을 살펴야 한다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막말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으로 앉혀도 되냐고 반발하며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감장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퇴장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선 다음은 역사책에서 퇴장할 순서라고 비판했고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그간 언행을 보면 우리 모두가 충분히 예견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이를 알고도 김문수를 경사노위 위원장에 앉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만 밝혔고 국민의힘은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윤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건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은 각종 청탁 대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가 10억 원 중 일부를 보낼 때 사용한 계좌 내역을 MBC가 입수했는데 여러 사람의 명의를 거쳐 복잡하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개인적인 채무관계라고 억울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업가 박 씨와 함께 일해온 동업자 정모 씨의 계좌 내역입니다. 2020년 3월 31일 조모 씨가 3천만 원을 입금하고 18분 뒤 이정근 이름 계좌로 송금됩니다. 조 씨는 사업가 박 씨의 아내 이름입니다. 4월 14일 조 씨가 3,500만 원을 입금하고 2분 만에 이정근 이름 계좌로 보내집니다. 정 씨는 자기 계좌를 차명 계좌로 쓰며 불법적인 거래를 숨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나한테 보내서 1, 2분도 안 돼서 바로 이정근한테 가고 왜 이 짓거리를 하냐 말이에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이정근 명의 계좌로 모두 2억 1,500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내역도 있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9월 사이 4차례에 걸쳐 3,750만 원이 배모 씨에게 송금됩니다. 정 씨는 부동산 대출 청탁과 함께 정치권 출신인 공공기관 간부의 부인 계좌로 돈을 보낸 내역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상금 부회장 있어요. 그 사람 와이프한테 몇천만 원 들어간 것도 알고 있고 제 계좌에서. 정 씨는 각종 청탁 과정에 박 씨의 부인 조 씨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업가 박 씨는 아내에게 돈을 빌렸을 뿐 아내는 관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은 모두 빌린 돈이며 불법적인 거래라면 실명 계좌를 안 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계좌 내역과 로비 정황들을 맞춰가며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구속 기한인 19일 이전에 이 전 부총장을 재판에 넘긴 뒤 로비 의혹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마약을 한국에 대규모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과거 밀수의 경유지로 이용됐던 한국이 최근에는 최종 소비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유명 상표의 초콜릿. 포장지를 뜯어보니 안에서 분홍색 신종 마약이 나옵니다. 이렇게 은닉해 온다고. 지난 2월 라오스에서 온 차량용 에어컨. 내부를 분해해보니 은박지로 싼 대마초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반짝이가 박힌 여성용 머리띠 안쪽에서도, 평범해 보이는 실타래에서도, 심지어 아동용 책가방과 여행가방 뒷면에서도 감쪽같이 숨겨놓은 마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올해 국내로 들여오려다 세관이 찾아낸 것들입니다.
지난 8월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해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려던 케타민 7.3kg, 시가 5억 3천만 원어치를 적발했습니다. 마약 최대 생산지인 동남아시아로부터 밀반입을 시도한 마약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남아에서 유통량이 늘면서 시세가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우리나라에 마약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밀수입 규모도 커져 지난 8월까지 적발된 1kg 이상분이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종 마약이 확산되면서 과거엔 마약의 경유지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최종 종착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류 공급망 세탁을 위한 경유지로 이용됐지만 불과 몇 년 사이 시장 가치가 높은 소비지로 바뀌었습니다. 인천세관은 미국과의 공조수사로 적발된 밀반입자 6명을 검찰에 넘기고 해외 공조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나이테처럼 별 주변에 먼지고리가 만들어진 장면을 미국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이 포착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빛나는 별 주위에 동심원으로 형성된 먼지 고리가 보입니다. 나사의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지구에서 5,000광년 떨어진 고니자리의 별 울프 레이의 140을 잡아냈는데요. 별 주위에 최소 17개의 동심원 고리가 관측됐는데 이 먼지 고리는 2개의 별이 8년마다 한 번씩 가까워질 때 서로 내뿜는 항성풍이 충돌해서 가스가 압축되면서 만들어지고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천대질의 상으로 불리는 메가더 펠로십에 허준희 미국 프린스턴 교수 등 한국계 3명이 선정됐습니다. 허 교수와 함께 최예진 시애틀 워싱턴대 교수와 모니카 김 위스콘신대 교수 등 총 25명이 수상자로 뽑힌 건데요. 메가더 재단은 앞서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받은 허 교수에 대해 조합론과 대수기하학 간 새 연결고리를 통해 오랜 수학적 난제들을 증명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고요. 역사학자인 모니카 김 교수에 대해서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만화 유이왕의 작가 고 다카하시 가즈키가 바다에 빠진 피서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국방부가 발행하는 군사 전문 언론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 오키나와 현의 다이빙 명소인 이너동굴 인근에서 피서객들이 이안류에 휩쓸렸다는데요. 우연히 현장에 있던 오키나와 주일미군 소속 로버트 보르조 소령이 먼저 구조에 나섰고 근처에 있던 다카하시도 합세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피서객들은 모두 바다에서 빠져나왔지만 정작 다카하시는 이틀 뒤에 현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고객이 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한 일들이 온라인에 공개돼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활용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건데요. 치킨집으로 추정되는 매장의 영수증을 보면 6줄의 요청사항이 띄어쓰기 없이 적혀 있습니다. 무 꽉 채워 예쁘게, 오토바이 소리 안 깨게, 절대 안 식게, 문 앞에 의자 위에 흙 안 묻게 올려달라는 내용인데요. 누리꾼들은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힌다거나 이 정도면 바쁘다고 주문 취소를 요청해도 된다 등의 의견입니다. 한 배달앱의 업주들에게 가장 곤란한 손님의 요청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당당한 사이드 메뉴 서비스 요청이 1위를, 그 다음으로 레시피 무시하는 과도한 맛 변경 요청, 2인분 같은 1인분 요청이 뒤를 이었는데요. 배달앱을 통한 포장과 배달이 늘면서 손님들의 후기가 매출에 직결되는 만큼 자영업자들은 고객의 이 같은 요청사항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곳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 동창회 현장입니다. 분위기를 띄우는데 모닥불이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 쌓아둔 나무 팔레트에 불을 붙이는 순간 굉음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50년 전통의 연례 행사를 진행하다가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한 건데요. 파편이 6m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소방대가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고 인명피해도 없었다니 다행인데요.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앞으로 유사한 행사를 금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공원에선 이맘때면 곰들이 살을 찌우며 몸매 자랑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앙상하고 초췌한 모습의 곰이 이렇게 달라졌네요. 같은 곰이 맞나 싶을 만큼 덩치가 커지고 살도 쪘죠. 미국 알래스카주 카트마이 국립공원이 선정한 올해의 뚱보곰 747입니다. 대형 여객기인 보잉 747을 연상케 하는 수컷곰 747은 몸무게 640kg으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겨울잠을 자는 동안 지방을 축적하기 위해 약 3개월간 연어를 폭식해서 몸을 만든 겁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이 행사는 매년 회색곰의 생태와 보전을 알리기 위해 동면을 준비하는 곰들 중 가장 덩치가 커진 곰을 온라인 투표로 뽑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관련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곰의 몸매 전후 사진과 사연 등을 종합해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세계 첫 민간인 우주 관광객이었던 미국의 억만장자가 이번엔 아내와 함께 달 여행을 떠납니다. 주인공은 올해 82살의 데니스 티토 씨. 그는 지난 2001년 러시아의 우주선을 타고 국제정거장에 도착해 총 8일간 체류한 최초의 우주 관광객인데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 부부 동반 우주 여행을 위해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달 여행 티켓을 샀습니다. 티토 부부의 이번 우주 여행은 달 표면에서 약 200km 거리 이내에서 비행하다 지구로 돌아오는 일주일짜리 여정인데요. 다만 스페이스X는 달과 화성 탐사용으로 스타쉽 우주선 시제품을 개발했지만 아직 궤도 비행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달 여행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달 여행의 비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21년 전에는 2천만 달러, 우리 돈 285억을 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린아이 키와 맞먹는 이건 뭘까요? 만년 전 지구에서 멸종된 매머드의 넓적다리 뼈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사는 조셉과 안드레아 부부가 운 좋게 발견했는데요. 2주 전 태풍 무르보기 핥히고 간 해안 마을을 살펴보다가 진흙 속에서 길이 1m에 달하는 매머드뼈 화석을 찾았습니다. 이 외에도 척추와 발가락, 두개골 등을 발굴했다는 부부. 보기 드문 발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데요. 얼마 전에는 7만 달러, 우리 돈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푸른색의 희귀상아도 찾았다죠. 폭풍으로 집이 파손된 부부는 이번에 발견한 매머드 뼈를 팔아서 새 집을 짓는 데 보탤 계획이라니 태풍이 선물을 준 셈이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3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